안녕하세요, 보험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 그 운전자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지금 막 요즘에 이제 가입자들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하고 자동차 보험하고 아직도 헷갈려 하시고, 난 자동차 보험에 또 그 종합보험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나는 특약으로 가입했는데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또 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금감원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분쟁이 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딱 해서 배포를 한 자료거든요. 8월 28일 날에 보도가 된 자료인데,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감원이 8월 28일 날에 발표가 된 건데, 지금 분쟁 사례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특히 운전자 보험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사합의금을 말하는 거예요. 형사합의금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이겠죠.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흔히 발생하는 접촉사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막 쌍방간에 그냥 보험사 불러서 그냥 보험으로 다 처리하는 거죠.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게 종합보험으로 대인이나 대물 접촉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형사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운전자 보험에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주는 건데, 그거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운전자 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서 분쟁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점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유의사항. 형사 절차가 종결된 후에 합의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둘째,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가입하신 특약에 따라서 보통은 6주 이상부터 적용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설계사님들이 6주 미만의 경미한 그 사고에 대해서도 1000만원이나 또는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다 가입을 해 주시긴 한데, 가입하신 여러분들의 정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간혹가다 설계사님들이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주 미만의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대법규 위반이 아닌 사고, 일반 교통사고로 하는 거죠. 일반 교통사고, 아까 말한 간단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교통사고일지라도 상대방이 사망을 한다든지 중상해를 한다 하면 사고급수가 1급, 2급, 3급을 말한 거예요. 중상해를 입었다 하면 이거는 일반 교통사고지만 이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사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만, 합의금을 보상해 줄 수 있지만, 그 이하의 그냥 뭐 보통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최고는 2억이죠. 2억 또는 2억 5천인데, 그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로 합의한 금액 또는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피해자하고 300만원에 내가 합의를 했는데, 보험사에는 1000만원 달라고 해보면 안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합의를 할 적에는 분명히 그 양식이 있거든요. 형사 합의 그 양식이 있습니다. 보험사에 그 양식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데, 별도의 양식을 통해서 작성한 다음에 경찰서 또는 검찰에다가 또는 재판부에다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내가 구두상으로 피의자와 얼마에 합의를 했다고 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것들은 서류잖아요. 서류를 통해서 그 서류가 분명히 제출이 돼야 됩니다. 요 5가지에 대해서 지금 금감원에서 유의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여기 상해가 되어 있는데 중상해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 돈을 지원해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건 왜 필요하냐? 그럼 형사 합의는 왜 필요한 걸까요? 당연히 형사처벌을
형사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거죠. 내가 1년, 2년 구속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을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은 뭐 구속을 뭐 5개월만 한다든지 3개월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속을 면한다든지 형사처벌을 이제 완화한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단순하게 피해자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 보장 내용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뭐 6주 이상이냐 뭐 아니면 중상이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형사합의금 한도 내에서 실손, 내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있죠. 중대법규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대법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대법규의 위반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흔한 겁니다. 사실은 흔한 사고인데 중대법규라 하니까 뭐 엄청나게 큰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있는 거예요. 신호나 지시 위반, 우리가 신호 위반이나 지시 위반으로 그냥 무턱대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그렇게 사거리라든지 신호등을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 사고 났다 하면은 이건 중대법규가 되는 겁니다.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됩니다. 형사사건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중앙선 침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보험사기 많이 일어나잖아요. 편도 1차로인 그 2차로 차로에서 양쪽에는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약간 침범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노리고 반대편에서 일부러 추돌하는 경우가 있죠. 보험사기인 거죠. 사실은 보험사기이지만 어쨌건 간에 그거는 중앙선을 내가 침범을 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형사사건이고 이거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 상대방한테 형사합의금을 줘야 되고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한 속도 위반 이게 또 뻔하죠. 사실은 요즘에 50 km 이렇게 구간 돼 있는데 내가 70km 가다 사고 났다 그러면 그것도 중과실 사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앞지르기나 끼어들기가 안 되는 구간에서 내가 이렇게 하다 사고 났다 이것도 굉장히 또 흔하죠. 사실은 이러다가 사고 났다 하면 그것도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 났다 하면 이것도 형사사건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예. 보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에서 이제 주유소로 진입할 때 그때 보도를 침범하잖아요. 보도를 가로질러서 주유소 들어가죠. 근데 주유소 들어가는 그 길목, 그 보도에서 누군가 부딪혔다. 그럼 이것도 형사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대법규 위반이 되는 거고,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다는 거 꼭 이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날 중대법규를 내가 위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만약에 6주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하신 보험증권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또 보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6주 이상부터 해가지고 4만까지는 다 보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교통사고 있죠. 일반 교통사고를 하는 거는 이제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아닌 것, 그 외의 교통사고를 말하는 거죠. 네. 내가 신호대기 중에 있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다.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를 내 뒤에서 박았다. 이런 것들은 일반 교통사고가 되는 거죠.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종합보험 내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다든지 또는 1에서 상급에 해당하는 큰 부상, 1에서 상급을 보통 중상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큰 상해를 입었다 하면 이거는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 내용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운전자 보험이냐 자동차 보험이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제 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의 자료를 보니까 마지막에 표로 좀 요약이 된 게 있더라고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사망 교통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무조건 형사사건입니다. 공소제기 대사 교통사고. 이건 형사사건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망 교통사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중대법규 위반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반 교통사고인데도 중상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형사사건입니다. 중상해는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부상, 중상해 이런 것들은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상해도 아니면서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우리가 가입한 종합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교통사고 때문에 이거는 민사로 그냥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의무보험만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피해자랑. 예. 내가 종합보험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내 돈으로 주고 그 사람의 치료비를 다 대주고 뭐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뭐 그런 합의금 있죠. 그런 것들을 주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하면 괜찮은데 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거죠. 형사사건 넘어가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 법원에 이제 판결을 받게 되는 그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이제 중대법규 위반이냐, 중대법규 위반이면 무조건 형사사건, 일반 사건인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 중상해다, 그러면 형사사건, 사망은 이거나 저거나 무조건 형사사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까지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한 이제 5가지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들을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형사 절차가 종결한 후에 합의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박땡땡이는 운전 중에 신호위반에 어쩌고 하다가 입주에 치료 상해를 입혔다. 신호위반도 이제 중대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형사합의금 발생하는 거죠. 근데 6주 이상, 6주의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당연히 형사합의금 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는 것은 모든 게 이제 절차가 종결됐다는 것만 아닙니까? 모든 거는 결정이 되기 전에, 형이 판결이 나기 전에 형사합의를 보고 합의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 거는 형사처분의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이미 난 상태에서는 이게 형사합의금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분이 나기 전에,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그 합의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만 이제 형사합의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험에서. 형사합의 결정이 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빨리 형사합의를 보셔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6주가 중요합니다. 6주가 중요한데 6주 미만이 빠져있다 하면은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6주 미만이 포함되는 걸로. 이 땡땡 같은 경우는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데 6주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나온 거죠. 이제 통상적으로 6주 이상, 이건 옛날 기준입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6주 미만도 다 보상하기 때문에 증권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일반 교통사고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예. 일반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중상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급한, 그러니까 실손 보상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 형사 합의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약정서 또는 합의서,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쩌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와 300만원 형사 합의를 한 후에 형사 합의는 300만원 했는데 여기 보시면 42일이기 때문에 6주겠죠. 6주까지는 1000만원 또는 1500만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주십시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는 300만원 형사 합의 해놓고 뭐 1000만원이냐, 이건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많은 또 트릭이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가 원하는 건 300만원인데 나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1000만원까지 나오니까 200만원 던져가지고 500만원 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형사처리지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피해자의 진단 주소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2억까지 가입되었다 해가지고 2억을 줍니다. 2억 내에서 다 아무 때나 줍니다. 보상금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약관을 보시면 지금 이건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6주에서 10주까지는 이제 뭐 1000만원만 준다고 돼 있다든지 아니면 좀 큰 사고 20주 이상 진단일 경우에는 5천만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퍼센테이지와 그 금액이 진단 주소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단 주소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합의금 만약에 3천만원인데 상대방한테 내가 5천만원의 합의금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약관상에서 3천만원 딱 돼 있으면 3천만원만 주는 거죠. 나머지 2천만원은 본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합의를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막 나는 운전자 보험 가입돼 있으니까 뭐 합의금을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다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운전자 보험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가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원래 5억까지인가 4억까지인가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두 개씩 가입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형사 합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형사 합의서라고 하는 거는 보험사의 양식이 있는 거거든요. 보험사의 양식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또는 재판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지 보험사에서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합의를 봤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처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서류 기반입니다. 서류 기반. 서류를 가지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흔히들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느냐 뭐 그런 내용인데,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러면은 경찰에 조사를 받는 거죠.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서 사고가 이렇게 났다,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다 들어보고 다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경찰에서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검찰에 넘길 사안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불송치로 종결 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검찰에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12대 중과실 사고 있죠.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 그런 것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무조건. 형사 사건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검찰이 봤을 적에 이거는 뭐 경미한 사건이니까 기소유예 또는 이제 불기소 통해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경찰이 이 사람이 큰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법원으로 소제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법원까지 넘어갔다 하면 이제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변호사 비용까지 제공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고, 최근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런 담보들이 다 나와 있죠. 제일 처음에는 DB에서 먼저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전 보험사 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쓸 수 있도록 다 담보들 약관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그 상품이 아닌 걸 가입하신 분들은 또 최근에 운전자 보험으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진짜 잘 가입한 보험 하나가 엄청난 이제 그 위험을 담보해 줍니다. 운전자 보험을 모를 때는 나는 20년 무사고야 하면서 운전자 보험이라는 건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 하면 엄청난 진짜 착각이거든요. 진짜 이 사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만 잘한다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민사사건 같으면은 종합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는 종합보험에서 대물이든 대인이든 하면 되지만, 형사사건을 갔을 적에는 진짜 이거는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잘못하면 구속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구속만 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벌금도 나오고, 또 구속이 되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구속을 굉장히 짧게 가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봐야 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형사 합의금 정도만 지원하는 운전자 보험 상품,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한다 하면 10,000원대 초반으로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니까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